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박지혜입니다. 밀수업자와 결탁해 밀수 행위를 묵인해준 부산항부두 청원경찰과 세관직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난 4월 18일 부산지검 여사부는 세관 측으로부터 부두관리 청원경찰이 세관의 밀수 적발을 저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검찰은 청원경찰과 세관 직원의 밀수행위 개입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사실 밀수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부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청원경찰과 세관과 내통하게 될 경우 바로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으로부터 밀수품을 쉽게 운반해서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30억 원 규모의 최첨단 CCTV가 설치된 부산항의 감시는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출입조소를 관리하는 청원경찰들과 CCTV 영상 감시 지령 관리자가 내통하거나 세관 직원이 고의로 출동하지 않을 경우 밀수품 반입이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춘 부산지검 여사부는 철저한 내사를 통해 밀수꾼과 결탁된 청원경찰과 세관 직원을 전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볼 때 언제든지 총기나 마약류 등이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뻔했던 불법 밀수품인 러시아산 냉동 명란을 모두 압수한 부산지검 여사부는 총기류 및 마약류의 밀수로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으나 다행히 냉동 명란 이외에는 반입된 밀수품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지검의 이번 수사는 항만 직원들과 밀수범과의 고질적인 커넥션을 탄절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PBS 송견입니다. 지난 6월 2일과 3일 양일간 제2회 전국 검찰청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열린 첫 대회의 성공 덕에 올해는 대회 규모가 더욱 커져 각 팀 간 뜨거운 열전을 펼쳤습니다.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일과 3일 경남 남해에 있는 스포츠파크 야구장은 전국검찰 야구 동호회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더 뜨거웠습니다. 부산지검 야구동호회 부산프로스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 2개 팀이 더 참가해 총 6개 팀이 본격적인 리그전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습니다. 점차 이런 대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직장 내 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서 청마다 하나씩 이런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대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날 치열한 리그별 예선을 거쳐 치러진 본선 경기에서는 작년에 우승기를 놓고 쟁탈전을 벌였던 라이벌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3, 4위전에서 맞붙어 인천지검이 중앙지검을 누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결승전에서는 노련함이 묻어나는 작년대 3위팀 부산지검과 처녀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준 대구지검이 대결을 펼쳐 결국 경험과 노련미에서 앞선 부산지검이 대구지검을 누르고 2007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열심히 다 잘해줬지만 저희 팀이 조금 더 잘해서 우승한 것 같아서 기쁘고요. 앞으로 이 대회가 3회, 4회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계속 연속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 만나기 힘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야구라는 공통의 취미로 동료 간 일체감을 조성하는 전국검찰청 야구대회가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SPBS 정영민입니다. 지역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게 하는 비리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사유지를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불법 매입해 수억여 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아 챙긴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2004년에 일어난 이번 사건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보상을 받았다는 민원의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공주시의 은폐 시도가 있어 검찰에서 내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국장이 주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 직원이 상당 기간 동안 조사에 불응해 수사관들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직 공무원이 최초에 구속이 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얘기를 하면 윗사람이 다치니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윗사람 지시를 받고 했다. 사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문화재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다 보니 공무원들이나 그 주변인들이 정보를 입수해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상당수가 명의신탁으로 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검찰에서 이제 내사에 착수하니까 뒤늦게 이제 공주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뒤늦게 감찰에 착수를 했죠. 하지만 감찰 착수했지만 뭐 감찰을 해보니까 현직 국장에 관련된 일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죠. 이번 사건은 공무원 관련 범죄의 특성상 고위직의 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수사관들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최종 지시한 국장까지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검은 전국 480여 개 문화재 보호구역 중 본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SPBS 박종선입니다. 검찰 혁신의 창, 오늘은 변화된 사건 관계인 통지 방법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청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예전의 통지 방법은 전화나 우편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우편 통지 방법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연되거나 반송될 경우 민원인이 제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또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공개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직원들은 많은 우편물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게 돼 인력과 예산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의 통지 방법은 이미 시대에 발맞춰 변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병무청은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알리고 있었고 법원도 재판 업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검찰도 국민의 입장에서 발맞춰 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 내용이나 수사의 중간 결과를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다한 시일이 걸려 도착했던 우편 통지와 달리 휴대폰 메시지는 당사자에게 즉시 도달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벌어줬고 메시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염려가 없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됐습니다. 검찰 직원도 일일이 주소를 적지 않고 컴퓨터 클릭 및 몇 가지 키보드 조작만으로 통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통보는 작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돼 상당한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검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검찰도 바뀌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부산 동부지청이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된 최근의 형사소송법 개정 대비에 나섰습니다. 검사실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을 실제 형사재판에 참관시켜 공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수사관들이 공판검사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이제 곧 진행될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앞두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내용을 설명해주며 재판정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 한 사람은 명예훼손을 하고 이에 대항해 다른 사람은 상해를 한 사안으로 모두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 진행 상황이 주목됐는데요.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의 피해자 신문 조사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재판이 시작돼 목격자의 증언이 이뤄지고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시 전개됩니다. 이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공판검사의 대응은 역시 수사관들의 가장 큰 관심 대상입니다. 처음에 와서 어디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정에서의 검찰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이 법정에서 전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수사 과정에서 더욱 치밀하게 조사해 진술 등 각종 증거의 증명력을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쓰는 수사보고서조차도 공판검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껴서 사소하겠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반직 수사관들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최근의 변화된 수사 및 공판 여건에 충실히 대응하자는 구상에 따라 일반직 수사관들의 형사재판 참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공판 환경 속에서 수사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조사 내용과 방식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SPBS 김현정입니다.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And I have been here many times.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주요 단신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양국 검찰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과 러시아 검찰 업무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러시아 연방 대검찰청 국제협력부 사이에 상시 연락체계가 마련됐고 각종 범죄 정보와 수사 경험을 교환하고 양국 검찰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 등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격려 호찬에 대검찰청을 대표해 대구지검 총무과 김묵진 수사관이 참석해 민원 행정 서비스원장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검찰청은 검찰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예로 서울 남부지검, 부산지검 등과 함께 대구지검이 민원행정서비스원장 운영 우수기관으로 정부 포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07년 상반기 6급 이하 검찰 공무원 인사이동이 6월 11일자로 시행됩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는 6급 공무원 66명과 7급 공무원 94명 등이 승진합니다. 6월 11일 라오스 대통령 비서실장 겸 마약통제위원회 위원장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합니다. 얼마 전 라오스에 개설된 국제마약퇴치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양국의 마약퇴치 사업은 이번 방문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공조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6월 25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